당신은 나이가 들어 밤중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마다 피곤한 이유가 단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전립선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것 아닌 듯한 행동들이 사실은 조용히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하고 방광을 압박하며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 김정우입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립선 비대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특정한 밤 습관들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몸은 피곤하고 짜증이 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만 남게 되죠.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 가장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소개할 습관은 거의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전립선 건강에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간단하게 인사를 남겨주시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남성 건강이나 전립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일 밤 당신의 전립선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수면 중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물을 마시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배설 기능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저녁 식사 후에도 계속 물을 마시거나 차 한 방 음료 혹은 잠들기 직전에 약을 복용하며 물을 한 컵 가득 마신다면 방광이 밤새도록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미 전립선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압박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수면이 반복적으로 끊기면 우리 몸은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주요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전립선 조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깊은 수면을 놓친 몸은 다음날 아침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며 자연 치유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따뜻한 차나 물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 액체는 너무 빨리 체내에 쌓여 몸이 가장 깊은 휴식을 필요로 할 때 방광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고 오후 6시 이전에 대부분의 수분 섭취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이후에는 점차 줄이고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한 어떤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방광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전립선도 긴장을 풀 수 있고 자극이 줄어 깊고 편안한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로 보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골반 부위의 혈류를 떨어뜨려 하루 동안 지친 전립선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TV를 오래 시청하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루를 마무리하며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지만 이 습관이 조용히 전립선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침대에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면
전립선이 위치한 하복부 쪽에 혈액순환이 둔해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산소와 치유에 필요한 영양분이 조직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염증 완화나 세포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게다가 TV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걸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이 없으면 자극받은 전립선조차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많은 중장년 남성 환자들 역시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수면의 질이 낮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분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그 한 시간이 전립선에는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결 방법은 기기 사용 습관을 서서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스크린 시청 시간을 제한하세요. 이상적인 방법은 취침 최소 30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끄는 것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또는 종이책을 읽는 것이 신경을 진정시키고 수면 준비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전립선은 회복에 더 유리한 환경을 얻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가만히 쉬는 것이 무해하다고 믿고 계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아마 더 놀라우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가벼운 소화 문제처럼 느껴지는 증상이 매일 밤 전립선을 직접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변비 상태로 잠드는 습관입니다. 이 조용한 압박이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중장년 남성에게는 전혀 가볍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방광과 전립선 근처에 위치한 대장이 하복부 전체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압박은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전립선을 직접 눌러 밤새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의 변이 가득 차 있을 경우 방광이 충분히 팽창할 공간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변량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요의가 생기고 수차례 잠을 깨게 됩니다. 그 결과 배뇨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밤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 간과되는 사실 중 하나는 만성적인 변비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전립선의 회복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회복 시간이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식생활의 개선입니다. 녹색 잎채소, 키위나 자두 같은 과일 통곡물 섭취를 늘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짧은 산책을 통해 소화를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마그네슘이나 식이섬유 보충제를 활용해 매일 아침 일정한 배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장이 비워져 있다면 복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박도 줄어들어 훨씬 깊고 편안한 수면이 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몸 안에 노폐물을 남긴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립선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인데 이걸 매일 밤 빼먹기만 해도 알 수 없는 압박감, 불편함, 그리고 원인 모를 불면으로 밤을 뒤척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잠자기 전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전립선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변 마려운 느낌이 없으니 아침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방광 안에는 소량의 소변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이 이미 커져 있는 중장년 남성에게는 이 잔뇨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중 방광과 전립선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극과 염증이 유발되어 밤새 자주 깨어 소변을 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소변을 오랫동안 보지 않고 참는 행동은 요로 감염의 위험도 높입니다.
정체된 소변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며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배뇨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든 남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배뇨, 불안정감이 심해지고 수면은 끊기며 밤사이 몸이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별히 마려운 느낌이 없더라도 몇 분만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게 숨을 쉬면서 방광이 자연스럽게 비워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야간 배뇨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점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잠들기 전 소변을 잘 해결하셨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의 밤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먹는 저녁 간식입니다.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전립선에 숨어있는 위험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는 밤에 짠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염증을 조용히 유발하는 숨은 원인입니다. 감자칩 짭짤한 크래커 소시지 같은 저녁 간식은 맛있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짠 음식이 밤사이 전립선을 자극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서 수분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과 전립선 부위에 수압이 증가하게 되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 결과 수면 중 여러 차례 깨게 되고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는 곧 염증이 줄어들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자극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은 식단은 고혈압을 유발하기 쉽고 이는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킵니다. 전립선은 혈류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이 기능이 약화되면 자연적인 치유작용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짠 음식 섭취가 습관처럼 굳어져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 몇 개의 칩 얇은 햄 조각, 몇 점, 심지어 약간 짭조름한 국 한 그릇조차 하루 권장량 이상의 나트륨을 포함할 수 있고 이게 쌓이면 결국 요로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해결책은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염분이 적고 한겸 효과가 있는 간단한 음식을 고르세요. 예를 들어 호박씨 잘 익은 바나나 무가당 요거트 한 숟가락 등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수면과 방광 기능에도 이로운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식품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가공식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숨기고 있습니다. 소금의 영향은 하루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습관이 쌓이면 분명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식단을 건강하게 바꿨다 해도 전립선을 밤새 압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 유지하는 수면 자세입니다. 6번째는 엎드려 자는 습관입니다. 무의식 중에 반복되는 이 자세가 장기적으로 전립선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수면 자세는 대부분 신경 쓰지 않지만 특히 전립선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습관이 염증과 골반 압박을 악화시키는 조용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자면 신체의 무게가 고스란히 하복부에 쏠리게 됩니다. 그 결과 방광과 전립선에 기계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해당 부위의 혈관이 눌리면서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전립선 조직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이러한 압박은 야간 요일을 유발해 자주 잠에서 깨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엎드려 자는 자세는 척추의 정렬을 흐트러뜨리고 엉덩이 근육과 골반저 근육을 긴장시켜 요로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습관은 수면의 질 저하뿐 아니라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중간에 끊기고 시원하지 않은 배뇨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면 자세는 의식적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생각한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하복부 혈류를 원활하게 도와주며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정렬되고 복부 압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잠버릇으로 자꾸 엎드리는 경우에는 긴 바디필로우나 옆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쿠션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이완되어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수면의 질과 면역 기능,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를 안고 잠드는 습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면과 전립선 건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적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가장 나쁜 습관은 음식, 음료 자세가 아니라 바로 마음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스트레스나 불안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잠들면 몸 전체에 해로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전립선은 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단순히 불면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을 포함한 여러 부위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시간이 지날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부족은 전립선 비대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건강, 경제적 걱정, 가족 문제 노화에 대한 불안 등을 마음에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악순환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몇 분 동안 심호흡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짧게 글을 쓰거나 기본적인 이완 동작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깊은 휴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단 몇 분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만으로도 전립선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천천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생활 습관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전립선 건강관리 도구입니다.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남성이 이 도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시니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야간 배뇨, 횟수 수면의 질 골반 통증을 기록하고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면서 예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일이 종이에 기록하거나 영상에서 말한 내용을 모두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몇 번의 간단한 터치만으로 내 몸이 어떤 습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병원에 갈 때 의료진과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앱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신규 이용자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등록이 열려 있다면 늦기 전에 설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알고 있는 것을 지켜내는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는 방법. 아주 작은 변화가 전립선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립선 증상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7가지 수면 전 습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수많은 남성 환자들이 실제로 실천해보고 변화를 경험한 결과에서 나온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들을 점차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 시간 조절, 전자기기 사용 시간, 관리 저녁, 간식 선택, 수면 자세,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 등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조화롭게 바뀌면 몸은 마침내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방광의 부담은 줄어들고 전립선은 밤사이 편안히 가라앉고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내 일상에 맞는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꾸준함이 있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반응이 몸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해도 진짜로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는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회복의 여정을 위해 스스로와 약속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지킬 자격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매일의 꾸준한 관심과 돌봄일 뿐입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의도적인 긍정의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회복은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전립선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책임지는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 여정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매주 남성 건강에 꼭 필요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조언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깊은 숙면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